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세회계법인의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대선의 각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 중에 세법에 관련된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세법에 대한 공약 중에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한 공약 중에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법인세 자치권 확대 핵심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이 의미하는 바는 국세 중심의 세수 구조 개편을 법인 지방 소득세라 그래가지고 지방세 위주로 포션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영리 사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수익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었다면은 그 소득에 발생된 금액에 법인세율에 맞춰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법인세의 10% 정도를 법인 지방소득세라 그래가지고 지방세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는 이제 일단은 국가로 귀속이 되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도나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로 귀속된 법인세, 즉 국세는 20% 정도의 포션을 지방교부세라 그래가지고 각 지역의 지자체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방교부세 약 20% 정도 되는 금액,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라 그래가지고 10% 정도에 대한 금액, 즉 30% 정도에 대한 금액이 각 지자체로 분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율은 변함이 없지만 세율에 대한 높낮이, 그리고 징수에 대한 목적, 그리고 감면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폭넓게 지방자치제에 위임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끔 하겠다, 이런 게 공약인 것 같아요. 이러한 공약을 발표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지방소득세가 종전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처럼 기사가 잘못 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종전의 지방교부세 20%에 대한 몫을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 공약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들이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0%에서 30%까지 거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자 세율을 0%로 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세수 확충을 도모하고자 30%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그럼 기업들은 그 기업에 대한 이전을 어느 지방으로 할지 어느 지역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행사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게끔 하는 수단이 되겠다라는 이제 공약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니고 현재에도 이것과 비슷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법인세를 최대 5년 또는 길게는 10년까지도 100% 감면해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포션을 늘려주고 이 세율에 대한 권한을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공약이 지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천되지 않은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섣부르게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으로 법인을 이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 조항이 있고 그것을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이 있냐면은, 현재는 국가에 대한 세수에 있어서 20%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일단 국가가 걷었다가 이거를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우선 배분함으로 인해서 형평이 맞지 않게끔 세금이 분배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지역에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지역을 위주로 지방교부세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높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각 지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지표에 따르면은 전라남도 같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6.9%, 약 27%밖에 안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80% 정도 돼요. 즉 시나 구 같은 데서 국가의 재정을 의존하는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자립도가 건전하다는 거고, 낮을수록 국가에 기대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전라남도 같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27%밖에 안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73%에 대한 세수를 국가의 지방 교부세 등에 대한 재원을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방 교부세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전라남도 같은 지역은 경쟁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점점 더 재정 자립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한번 방문하고 이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지역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즉 재정 자립도가 안 좋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방 교부세를 할당해서 분배하는 역할은 더 이상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 공약이 어쨌든 간 현행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 감면 제도를 공약으로 발표하셨는데,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까지는 2%,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3%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시세나 도세라 그래가지고 시나 도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쓰여요. 그리고 이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취득세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취득세에 대한 재원이 시나 도로 유입되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취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고, 따라서 시나 도에 대한 재정 운영이 건전해지는 반면에 지방에 있는 지역은 거래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주택에 대한 과표, 부동산에 대한 과표도 낮기 때문에 이 취득세가 해당 도나 시에 유입되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재정에 대한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한 결과를 양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 모든 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요건이 성립을 하면 취득세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주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켜주고 또는 주택에 대한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하는 그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공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행 시스템, 즉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의 가격이 높은 지역에 있어서는 취득세에 대한 세수가 많이 확충이 되고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 운영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되는 이 취득세에 대한 세수 구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 지방에 대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 물론 이 두 가지 세법에 대한 공약의 큰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에 대한 포션을 늘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소, 그리고 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스스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는 분명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현행에 대한 시스템, 즉 지방교부세가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역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더 심하게 초래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이 먼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고 이 공약이 잘 지켜져서 지역에 대한 불균형이 해소되는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취득세가 다른 선진국에 대한 OECD 국가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 더 나아가서 양도, 그것에 대한 세 부담 측면 때문에 주택을 사고 다시 처분하지 않고 계속 취득하고 다시 보유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현실적으로 현행 세율을 좀 낮춰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취득세에 대한 재원이 결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활발히 되고 부동산의 가액이 높은 지역에 있어서는 재정에 대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 불균형에 대한 악순환을 막으려면 이것 또한 제2, 제3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약 중에 세법에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는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해결해야 되는 당면 과제로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나라, 그리고 좀 더 좋은 국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야 더 나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세법안이 개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대선 주자에 대한 세법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